네, 음식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음식을 먹고 불안하고 또 음식 알레르기 있는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은 학교를 보낼 때마다 불안해서 오늘 내가 급식 먹고 어떻게 할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음식 알레르기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양실조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골다공증 생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증 생기는 분도 있고 실제 뇌피로까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정말 오늘 연출가님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잘 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사례를 갖고 한번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대 젊은 회사원인데요. 저녁 때 그냥 일상적인 음식점 원래 먹던 데 가서 회식을 하고 막차를 탄다고 버스를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탁 올라탔는데 갑자기 피부에 두르기가 확 올라오더니 막 코가 붓고 목이 붓더니 막 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고 버스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버스 기사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버스를 멈춰 119를 불러서 이분 응급실 가셔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불과 다 5분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이후로도 그냥 평상시 먹던 음식 먹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한 4-5번 있었고요. 마지막은 라면 먹고 그냥 집 앞에서 운동한다고 좀 뛰다가 의식을 쓰러져서 마지막에 결국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클리닉에 와서 저한테 왔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뭐였냐면은 바로 밀가루 글루텐에 대한 알레르기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상시 밀가루 항상 그날 아침 빵 먹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생각지 못한 거죠. 자기가 밀가루 알레르기 있다는 거. 이렇듯 이런 음식 밀가루 알레르기는 일반 검사에 잘 나타나지가 않고요. 그냥 먹을 땐 괜찮지만 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 후에만 아나필락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러 뛰어갔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음식 의존성,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청년들에서 굉장히 흔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 중에 하나고 이렇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 원인을 못 찾아서 이렇게 참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음식 알레르기, 생명 위협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아나필락시 반응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왜 일어날까요? 자, 우리 몸의 면역이 온몸을 다 방어하고 있죠. 장에도 이런 면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쁜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들어오면은 우리 면역은 바로 이게 우리 몸에 나쁜 놈을 알고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우리 코로나 백신 맞으면은 항체를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놈 아닌 놈을 구별하는 게 우리 면역의 역할인데요. 면역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애나 아니면 면역의 체질,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분들은 이런 안전한 그런 음식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있는 단백질을 나쁜 놈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기생충처럼. 그래서 그냥 해롭지 않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거 나쁜 놈 아니야?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뮤노글로불린 E, IgE라는 항체를 만들어서 그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막 공격을 하니까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생기고 호흡곤란해서 이런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면역이 착각과 오해를 해서 생기는 병이 바로 알레르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어린애들, 5세 이하의 어린애들에게는 한 10명 중에 1명, 특히 1, 2세에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인에서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발생을 한다고 돼 있어 어린애보다 적지만 그래도 꽤 흔한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위험한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가 어떤 음식 때문에 유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표에 보시듯이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이러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뭐 달걀, 우유, 밀가루, 견과류 이런 것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음식 알레르기 원인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슷하게 흔한데요. 우리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메밀, 들깨, 잣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먹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메밀, 잣, 들깨도 이런 소아나 성인에서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과육이 알레르기 생기는 것도 있지만 껍질에서 알레르기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는 껍질 깎아 먹으면 또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요. 복숭아나 키위 같은 경우는 껍질에 털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생충하고 보시면은 거기에 가사 도우미에게 이 껍질, 복숭아 껍질을 모아서 뿌려갖고 아나필락시를 받아서 그분이 이제 사망을 하시죠. 이런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어떤 분은 그래서 만지기만 해도 막 두드러기가 생기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인 알레르기는 좀 소아랑은 원인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성인에서는 이런 갑각류와 밀가루가 굉장히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 아까 밀가루는 글루텐 알레르기가 이제 운동과 유발해서도 잘 생기는데요. 이런 갑각류, 새우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진먼지 진드기 있죠? 우리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을 발하는 우리 침대에 다 있잖아요.
그 진먼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흔하게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곤충, 진먼지도 곤충이잖아요. 겉에 딱딱한 껍질이 있잖아요. 근데 갑각류도 사실 바다의 벌레 같은 곤충 같은 존재죠. 딱딱한 껍질이 있어서 그 성분들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진먼지 알레르기인 분들이 이런 새우나 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고 어떤 분은 입만 가렵거나 전신 두드러기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저 클리닉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음식 알레르기 원인으로 항상 꼭 말씀하시는 게 나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류 먹으면 꼭 두드러기가 일어나서 음식 알레르기 있어 이렇게 오시는 분가 많은데 아까 표에서 보듯이 거기 성인 흔한 알레르기 중에 고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이 가장 음식 알레르기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고기류고요. 정말로 적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은데 왜 오해를 하냐면은 그냥 우리 문화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고기가 가렵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려운 분들은 대부분은 만성 두드러기라는 병이 따로 있으신 거고 음식과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려운 게 음식과 무관한데 꼭 음식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 중에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서 그렇게 연결하는 거죠. 잘못된 연결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래서 고기로 시작하다 나중에는 생선 온갖 거리 다 중에서 한 10몇 가지 먹으면 두들기 상대 이렇게 오해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과 무관한 거니까 그거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음식으로부터 자유를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적색육 알레르기가 따로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빨간 고기를 먹고 이렇게 알레르기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닭고기, 백색육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적색육 알레르기를 우리가 다른 의학용어로 알파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과거에 참 진드기에 물린 적이 있어요. 우리 진드기에 물리면 그렇게 까맣게 상처 생기거든요. 그 진드기 침에 있는 성분이 빨간 고기에 있는 성분과 똑같아서 그 이후로 알레르기가 생긴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닭고기 먹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진단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음식 알레르기는 이렇게 원인도 다양하지만 증상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표에 보시다시피 피부,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그다음에 눈과 입술이 붓는 혈관 부종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호흡기 증상은 코막힘, 목이 막 조여오고 소음곤란 때문에 막 쌕쌕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수 있겠고요. 호흡기는 배가 막 쥐어짜져 아프면서 위로도 튀어나오고 밑으로도 튀어나오는 구토설사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혈압까지 떨어지면 이제 어지럽다가 눈도 캄캄해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쇼크가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곤란이나 쇼크가 오는 거를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가장 위험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거나 이런 증상들이 이제 바로 생길 것 같긴 한데요. 우리 관장님. 예. 음식 먹으면 얼마 있다가 보통 이런 알레르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저의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번데기 먹고 네. 곧바로 막 두드러기가 나오고 그래서 네. 바로? 바로 네,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네. 그래서 바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영화나 드라마 봐도 뭐 갑자기 맞습니다. 막 달아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 같은 경우 이렇게 탁 음식 먹고 이러면서 맞아요. 떨어지죠. 네,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대부분은 그래도 먹고 나서 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제일 흔하겠고요. 먹자마자 바로는 좀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예요? 근데 번데기 같은 경우는 워낙 알레르기가 강하기 때문에 예. 불과 먹고 나서 한 1, 2분, 2, 3분 내로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 번데기를 많이 안 먹어서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번데기 세대이시죠? 많이 먹던.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음식들이 이제 유발할 수 있고 증상도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를 그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피할 수가 있겠는데 알레르기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 피부 시험,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과 피부 시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IgE 음식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한 50에서 100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의 정확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자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정확한 음식 알레르기 진단 방법은 바로 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학 용어로는 경구 유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 먹어봤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집에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안 되고요. 네. 병원에서. 네, 전문 알레르기 클리닉에 오시면은 저희가 막 닌게르의 온갖 응급처치를 준비를 다 해놓고요. 네. 아주 소량부터 과학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고용 있게 먹어서 예. 증상 발생을 보고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초기에 응급처치를 해서 이게 정말 유발하는지를 확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피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음식 알레르기를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고의 치료는 바로 그 원인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예, 안 그러니까 명확하게 진단을 받아야지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먹는 거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완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음식을 우리가 실수로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 보면 포장지에 이 음식은 땅콩, 대두, 모모를 만든 공장 같은 제조실에서 하고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그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땅콩 아나필락시가 있는 분, 음식이 아주 심한 분들은요. 똑같은 제조시설, 기계를 쓰기 때문에 요만큼의 오염되더라도 그걸 먹고 아나필락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보시고 정말로 위험하게 그 심한 분들은 그걸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러한 응급 주사를 처방받아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게 주사인가요? 네, 꽤 휴대용 크네요. 주사겠고요. 에피네프린 주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런 젝스트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시는 거겠고요. 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우선은 눕혀야 됩니다. 환자 누워야지만 혈액이 뇌로 갈 수 있어서 뇌가 손상을 안 환자뿐만 됐고요. 아니라 저희도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도와줄 수 그래서 환자 있으면 있거든요. 우선 눕히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환자 스스로든 옆에 보호자든 이런 휴대용 에피네프린을 갖고 있는 거를 꺼내서 안전핀을 겉에 뽑습니다. 위에 있고요. 네. 이거를 허벅지 가운데 중앙에다가 근육에다 찔러 넣는 거예요. 옷 벗길 필요 없습니다. 소독 안 하고 바로? 찔러 넣으시면 되고 찌른 다음에 10초를 꼭 누르고 있어야지 약이 10초 동안 주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세게 탁 누르고 10초를 있다가 깨시면 됩니다. 물론 누운 상태로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 주사가 생명 주사고 이거를 맞아야지만 환자분들의 기관지에 열려 숨을 쉴 수 있고 네. 혈압이 올라서 저기 응급실까지 환자가 살아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주변에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119 신고하고 혹시 주사 있으세요?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찔러드리는 찾아서 게 왜냐하면 쇼크 환자는 의식 없어서 못 찌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찔러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예방법도 중요하겠는데요. 이런 예방 같은 경우는 사실 엄마부터 시작해 엄마가 요즘 알레르기 위험제 안 먹잖아요. 그 안에 임신 때부터 모유 수유할 때 다양한 위험지 땅콩 여러 가지를 일찍부터 많이 먹는 게 오히려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요. 다양한 유산균과 식이섬유 먹는 것도 이런 알레르기 면역 반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음식 알레르기 있는 분들 정말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일상생활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아기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성인 돼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60세 어느 여름날 평상시에 잘 먹던 복숭아를 잘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먹고 그때 바로 아나필락시로 쓰러지신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이 들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그다음부터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대체, 치료법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생겼을 때 이후 현명하게 대처해서 슬기롭게 치료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어떤 음식이 문제인지 알아두셔야 예. 되겠네요. 알레르기 검사를 하셨는데 네. 평소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했던 달걀 흰자 외에도요. 네. 많은 알레르기 유발 인자 결과가 나왔다고 하십니다. 네. 다 피해야 되는 건지요? 네, 그래서 우선 혈액 검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나온다고 무조건 안 먹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혈액 검사는 단순하게 항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만 그 음식을 먹어서 이상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지만 음식 알레르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꽃가루 알레르기들이 쫙 많은 경우가 있어요. 꽃가루에 많고 거기에 이제 복숭아, 사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 환자분의 결과인데요. 대부분은 나무, 버드나무, 돼지풀쑥, 민들레, 향기풀 저거 다 꽃가루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보시면 위에 복숭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네, 네. 이런 분들 복숭아, 사과 그리고 결과 없지만 견과류 같은 것들도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분 같은 건 정말로 순수한 음식 알레르기보다는 꽃가루와 연관된 우리가 알레르기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견과류나 과일 같은 건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꽃가루에 있는 성분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거기에도 포함되어 똑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었을 때 우리가 꽃가루들은 코에서 막 비염 난리 나는 것처럼 입이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입안에 꽃가루를 많이 먹었지? 이런 착각을 해서 비염처럼 입안에서만 가렵고 막 이런 경우는 두드러기는 드물고 또 여기서만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꽃가루 음식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위험한 반응은 아니고요. 굉장히 흔하니까 이런
보통 과일이나 건강하고 입 가려운 분들은 아마도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때문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비염 치료 열심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특정 음식 알레르기 발견하면 평생 그 음식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그 음식을 이제 오랫동안 피하다 보면은요, 잘 피해야 되고요. 피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지금 번데기 잘 먹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안 먹고 오래 버티다 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꼭 어릴 때 있다고 평생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아유, 오늘도 강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의 권혁수 교수였습니다.